반갑습니다. 성샘의 거꾸로 수학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대도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대도수란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 지난 시간에 배운 평균이 있었고, 이번 시간에 두 번째로 상대도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상대도수란 말 그대로 상대적인 도수입니다. 즉,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입니다. 이걸 글로 한번 써보면 상대도수는 도수의 총합분의 계급의 도수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상대도수란 도수의 총합분의 계급의 도수를 나타낸 것으로서 예를 들면 선거의 투표율이라든지 또는 TV의 시청률이라든지 연령별 인구 비율 등의 자료 분석에 이 상대도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대도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타난 표사는 80명을 대상으로 각자의 직업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산출해서 정리한 도수 분포표입니다. 여러분 이미 도수 분포표는 앞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해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제일 처음에 있는 계급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0 이상 40 미만의 도수가 4명입니다. 그럼 상대 도수는 총 도수 80명에 대한 비율이므로 80분의 4라고 하면 되겠지요. 그럼 약분하면 20분의 1. 그래서 100분의 5.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0.05가 되겠습니다. 다음 계급인 40 이상 50 미만의 도수는 8이므로 상대 도수는 80분의 8. 약분하면 10분의 1. 그래서 0.1이 되겠지요. 이와 같이 해서 제일 마지막 계급인 70 이상 80 미만의 도수는 12명입니다. 따라서 상대 도수는 80분의 12. 약분하면 20분의 3이죠. 분모 분자에 곱하기 5를 해서 100분의 15, 즉 0.15가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계산하는데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면 상대도수를 주로 소수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가능한 한 분모를 100이나 10이나 1000 등 10의 거듭제곱으로 고쳐주면 훨씬 계산이 빠르게 됨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상대도수의 합은 항상 1이 된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도수는 결국은 전체에 대한 비율이므로 각 비율을 모두 합하면 전체분의 전체가 되니까 항상 상대도수의 합은 1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1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왜냐하면 소수점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우리가 반올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을 때 오차에 의해서 간혹 1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도수의 총합은 1이다
하는 것을 유념하도록 합니다. 자, 자료의 분포 상태를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상대도수 분포표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앞서 배운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가로축에는 각 계급의 끝값을 적어줍니다. 가로축이 이 X축을 말하죠. 계급의 끝값을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로축에는 상대도수를 적습니다. 지난 도수분포 다각형은 일반 도수를 적었는데 이번에는 이 세로축인 Y축에는 상대도수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 다각형과 같은 방법으로 그린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에는 끝에 계급이 끝값, 세로축에는 현재 가장 큰 상대도수가 0.45이기 때문에 0.5까지, 그리고 이 한 칸은 0.05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0.05씩 잡아서 0.5까지 눈금을 나타내고, 그리고 히스토그램 우리 그렸듯이 직사각형을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그 직사각형 윗변의 중점에 점을 찍어서 마지막 끝 계급의 도수가 0, 그럼 이 경우는 상대 도수가 0이겠죠. 해당하는 점을 찍어서 이와 같이 선분으로 연결해서 그리면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이번 시간에는 상대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고, 상대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분포 상태를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상대도수는 어떨 때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느냐 하면,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자료의 분포를 비교할 때 상대도수를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함을 다음 시간 수업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 여러분 수고했습니다.